와, 금값 진짜 많이 올랐다. 14K 17만원, 18K 22만원, 24K 26만원. 와, 53K 4만. 얘는 왜 안 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코드리스 대중화의 포문을 연 큐시와의 제품들은 아직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치킨 한 마리에 반 마리 정도를 더하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바로 발송을 해주는 중국 직구 제품입니다. 뽑기 운이 좋아서 초기 불량을 물리치고 한 번에 양품을 뽑았더라도 꼭 구매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법같이 충전이 안 되거나 고장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한쪽만 안 들립니다. 그런 경우엔 제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싶겠지만 전자제품의 불량은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인중 강타당하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비유하면 이래요. 한강에서 치맥하려고 치킨을 배달받았는데 열었더니 튀기지 않은 닭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내 닭다리 빼서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도 몰랐어요. 그럼 저는 배달원분께 말씀드리고 배달원분은 다시 가져와서 점주님께 설명드리고 다시 튀길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 심사숙고 끝에 치킨을 다시 만들어 다시 배달원분이 가져온 다음 제게 전달됩니다. 그 사이에 맥주 4캔은 먹고 4캔 더 사오겠네요. 물론 이 시나리오도 정말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셀러가 잠수를 타거나 배송비를 내가 부담하거나 제품의 이상을 또 내가 증명하거나 뭐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일이 안 터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외 배송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이 터지면 정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코드리스 같이 소모품이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들은 국내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타오트로닉스의 사운드 리버티 53K입니다. 타오트로닉스는 아마존에서도 검색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2019년에 DB 코리아에서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리고 역시 달콤한 시장이죠. 코드리스 이어폰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사실 출시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 느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리뷰용으로 구매했었는데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칭찬 일색이라 청개구리 패시브가 발동하는 바람에 리뷰를 미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조용해진 틈을 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패키지 디자인을 살펴보면 오렌지 색상의 포인트 컬러와 블랙 제품에 맞는 검은 폰트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로 여백을 채운 심플하고 무난한 패키지입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한국 전용 사운드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국악이나 아리랑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가요? 콕 집어서 한국 전용이라고 하니까 또 반항심이 살짝 드네요. 사운드 리버티 53K의 K가 코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해외에도 동일 모델이 있지만 53K는 국내 선호도에 맞게 사운드 튜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구성품은 유닛이 들어있는 충전 크래들 케이스,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 미디움 사이즈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수줄 타입의 마이크로비 5핀 케이블, 퀵 스타트 가이드와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이어팁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딱딱하지 않고 야들야들하면서 점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재질이라 차음성이 높고 얇기 때문에 저음이 부하게 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약간 오버핏 느낌인 게 이게 분명히 X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인데 X스몰이 보통의 S이고 L이 X라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마이크로비 플랫 케이블은 충전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지원합니다. 저는 이런 케이블을 좋아하는데 가방 포켓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입C나 라이트닝 젠더들을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 콘센트처럼 흔한 게 바로 USB 포트니까요. 5지랍, 6지랍을 조금 부리면 친구들 폰도 다 충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싸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IT 덕후인 게 들키기 때문에 향후 컴퓨터 질문에 시달리기 싫으시다면 우연찮게 꺼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살펴보면 외관은 좀 사용한 비누 같고 한 손에 잡히는 크기입니다. 후면의 인증정보 폰트 스타일이 조금 많이 거슬리긴 하는데 90년대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네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다음 오더에서 심플하게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뚜껑을 열면 힌지는 딱히 없고 내부에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닫히는 구조로 중저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작은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데 QCY T5의 뚜껑 닫히는 소리와 53K의 뚜껑 닫히는 소리를 들어보면 QCY는 탁하고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이고 53K는 텁하고 답답한 소리가 나죠.
뚜껑을 살펴보면 QCY T5는 내부가 비어있는 민자인 반면에 사운드 리버티 53K는 사출물로 유닛이 고정되는 구조이고 그 안에 충격이나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압축 부직포 같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소리가 납니다. 충전 케이스에는 여는 홈이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열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유닛을 꺼내보면 콩나물이라기보단 도끼 같은 스타일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껌딱지형 코드리스 이어폰에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달린 느낌이에요. 막대기를 보면 접점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제조일에 상관없이 배터리 컨디션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정이 늘어나서 번거로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물론 업체의 단점이죠. 소비자에게는 장점입니다. 유닛은 상태 표시 LED가 외곽에 표시되고 동작 방식으로는 터치를 지원합니다. 충전 케이스는 마이크로빗 충전 포트와 4개의 배터리 인디케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닛 단독 재생시간 약 5시간에 충전 크레들과 사용 시 약 40시간의 재생시간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코드리스 재생시간입니다. 전체적인 제품 퀄리티는 딱히 마감이 나쁘지도 엄청 뛰어나지도 않은 10만원대 이하의 기본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후만 빼고요. 유닛은 IPX 6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걸 제외한 방수 등급에서는 최고 등급이라 일상생활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그럼 착용하고 머리 감아도 되겠구나 해서 머리 감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결은 한번 페어링하면 유닛을 꺼냈을 때 연결되었던 기기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멀티 페어링,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동작은 어느 쪽이든 2번 눌러 재생, 정지, 오른쪽 3번 눌러 다음 곡, 왼쪽 3번 눌러 이전 곡, 오른쪽 1번 눌러 볼륨 업, 왼쪽 1번 눌러 볼륨 다운. 어느 쪽이든 2초 이상 길게 눌러 음성 명령을 호출합니다. 아니야. 근데 2초 이상 길게 누르라는 내용이 체감상 1.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타이트해서 잘못 닿아서 터치가 조금 길게 되면 음성 명령이 자주 튀어나와서 불편하긴 했습니다. 빈도가 엄청 잦은 건 아닌데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음성 명령 화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착용했을 때 귀 모양에 따라 이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어팁도 약간 야들야들하면서 쫀득한 재질이고 귀에 돌려서 넣기 때문에 이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닛을 넣은 다음에 살짝 귀를 만져서 공기를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차음은 잘 되지만 커널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압을 문제 삼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음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디에 비교를 해야 하나 감이 안 잡혀서 거의 한 달 정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성향은 플랫이고 거기에 저음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가장 비슷한 음색은 갤럭시 버즈였는데 하나의 기기로 블루투스 이어폰 2대에 송출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갤럭시 버즈와 53K를 하나씩 착용하고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양쪽 이어폰을 다시 갈아 끼워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버즈는 플랫한 성향을 가진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중간을 유지하는 게 괜히 사운드 바이 AKG가 아니더라고요. 버즈와 비슷했지만 아쉬웠던 건 저음 역대의 킥이 버즈에 비해서 퍼져 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쿵쿵거리는 소리의 타격감이 조금 덜하고 뭔가 하나 씌워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음 역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밸런스는 좋지만 디테일한 표현력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로 느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중역대의 보컬 사운드가 굉장히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우연찮게 장덕철의 그날처럼을 들었는데 도입부에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 부분을 듣는데 정말 또렷하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플랫한 성향의 이어폰입니다. 이 가격대 제품들이 대부분 저역대 세팅을 따라가는 걸 생각하면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없는 편이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양한 코드리스 제품들을 사용해보았지만 소리 변화폭은 좁은데 가격 차이는 꽤 심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코드리스에서는 10만원 차이 나면 안 들리던 게 들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 들리던 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분의 귀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확연하게 들으려면 몇십만원 정도 차이 나야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그 음질에 적응하면 사람은 간사해서 의미가 약간 퇴색됩니다. 물론 여기서 악마의 손길을 조금 뻗어보면 내 귀가 퇴화하기 전에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 하면 그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사운드 리버티 53K를 와닿게 비교하면 갤럭시 버즈에서 편의 기능 제외하고 연동성 제외하고 브랜드 제외하고 저음과 고음에서 20% 정도씩 빼면 비슷하다고 보는데 둘의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 나니까 가성비 판단은 알아서 부탁드립니다. 딜레이의 경우 보통 코드리스 같은 200에서 300ms 정도의 딜레이로 체감되었고 게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튜브 시청이나 영상 콘텐츠 소비용으로는 최근 어플들이 싱크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콩나물형이니까 기대할 수 있는 통화 품질인데요. 언제나처럼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환경을 그대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이어폰 통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타우트로닉스 사운드 리버티 53K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콩나물형이라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타우트로닉스 사운드 리버티 53K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콩나물형이라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타우트로닉스 사운드 리버티 53K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서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타우트로닉스 사운드 리버티 53K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서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별도의 마이크로 녹음한 음성을 들려드리고 이어폰으로 통화 녹음한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별도 마이크에 비해 사운드가 작게 들리는 단점이 있지만 시끄러운 번화가 음성을 들어보면 목소리를 제외한 환경음이 많이 걸러진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는 역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함께 알아본 국뽕 사운드 튜닝이 가미된 타우트로닉스 사운드 리버티 53K 어떠셨나요? 저렴이의 선두주자 QCY 시리즈보다는 미묘하게 사운드 품질이나 세세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닙니다. 약간 햄버거 세트 메뉴와 단품은 아닌 콤보 정도의 애매한 갭 차이가 있지만 국내 정식 판매 제품이라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사운드 튜닝도 한국 단독으로 진행된 제품이라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